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 달라지는 경제생활과 신분제도, 그 중에서도 농촌의 변화와 장시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학기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은 다른 산업보다도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업이나 공업은 농업에 비해서 낮게 대우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화폐 대신 쌀이나 옷감이 돈처럼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즉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농촌의 변화, 농업의 변화 중에서도 모내기법입니다. 이 모내기법이란 것은 아래 그림 보이시나요? 첫 번째 이 사진. 조선 초기 같은 경우는 밭에 벽씨를 바로 뿌리는 직파법이라는 방법으로 벼를 재배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논에다가 물을 대고 거기에 실내에서 키운 모를 심는 모내기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내기법은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느냐? 수확량이 증가하고 일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모내기법의 순서를 봅시다. 첫 번째, 모판에 흙을 채우고 거기에 벽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내에서 이 모판에 있는 벽씨가 싹을 틀 수 있도록 잘 키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세 번째예요. 잘 키운 모판에 모들, 벼에서 나온 어느 정도 자란 싹을 모라고 합니다. 자, 이 모를 옮겨서 네 번째 물을 댄 논에다가 모를 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좋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바로바로 밭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확량을 예측하기 힘들고 수확량도 적어집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벽씨에서 싹을 틔우게 되면 오히려 더 잘 싹이 틔워져서 많은 모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모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물을 댄 논에다가 심으면 이게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쭉쭉 잘 큰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논에다가 물을 대놨기 때문에 잡초가 물 안에서 잡초가 크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손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 아까 말했다시피 실내에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옮겨 심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싹이 많이 튼 상태에서 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른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벼가 더 많이 수확이 됐다. 수확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된다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내기법만 농촌에 들어왔던 것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에는 외국의 작물들이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작물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구마, 감자, 밑에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고추와 토마토가 조선 후기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조선 전기는 세종대왕이 있던 시대죠. 그럼 세종대왕님께서 고추 버무린 김치를 드셨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 고추가 들어왔으니까 고춧가루를 버무린 김치는 조선 후기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고춧가루가 없는 김치.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에 살던 사람들이 고구마나 감자를 맛봤을 리는 없겠죠. 자, 이렇게 외국의 작물,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먹고 있는 외국의 작물들이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도 벼만 수확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랬더니 수익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을 키우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삼, 담배, 채소입니다. 이 담배는 어른들이 피우는 그 담배입니다. 식물에서 나오는 잎을 말아서 피운답니다. 그런데 이 인삼이나 담배나 채소는 벼에 비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농민들이 벼나 보리만 추수하고 수확하는 게 아니라 인삼이나 담배, 채소 같은 것도 심어서 팔고 외국에서 들여온 고구마나 감자, 고추 같은 것도 팔았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농촌에만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농촌에서 벼 외에 여러 가지 작물을 키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인삼 키우는 사람이 인삼을 365일 내내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팔아야겠죠. 이걸 팔려다 보니까 물물 교환. 이것만 해서는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장사를 하는 장이 서게 됩니다. 이 장이라는 것은 지금 순천에도 있죠. 윗장과 아랫장, 5일에 한 번씩 열리죠. 그런 기간을 두고 한 번씩 열리는 장이 전국 방방 곳곳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장이 서는 날짜가 틀렸기 때문에 이 장을 돌면서 오늘은 순천, 내일은 광양, 모레는 구례 이런 식으로 장을 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장만 생긴 게 아니라 전문적인 상인의 활동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조선 전기에도 전문 상인은 있었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전문 상인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강상인, 한양을 중심으로 하죠. 그 다음 송상, 개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만상, 의주에 있었고요. 내상, 동네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경강상인, 한양입니다. 자, 한양과 이 경기도 일대는 조선시대 당시에도 인구가 많았던 동네니까 그만큼 장사할 만한 시장이 넓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송상입니다. 이 송상은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만상이 있습니다. 만상, 의주인데 중국과 가깝죠. 그래서 이 만상들은 중국과의 무역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수익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상, 동네, 지금의 부산 지역입니다. 자, 일본하고 가깝죠.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도 진행한 상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 안 한 송상 있죠, 송상. 이 송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국적인 규모의 상인입니다. 송상은 개성을 중심으로 한 상인이긴 하지만 전국 방방 곳곳에 송상이 가서 장사를 하고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송상은 중국이나 일본으로도 가서 무역을 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문 상인의 대표, 그러면 송상, 개성상인을 얘기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문 상인들은 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무역에도 뛰어들어서 많은 이익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이 서고 상인들이 많아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폐가 옷감이나 쌀이었단 거죠. 옷감이나 쌀, 뭐 문제 있을까요? 있죠. 쌀, 무겁습니다. 옷감 역시 부피가 많이 나갑니다. 덩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무겁고 덩치가 큰 애들을 대신해서 뭔가
사고 파는데 기준이 될 만한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나라에서 화폐를 찍어냅니다. 이렇게 계속 화폐를 찍어내는데 널리 유통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숙종 때에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나오게 되는데 이 화폐가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이나 벌금으로 상평통보를 받을 정도로 화폐가 널리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다양한 상평통보의 예입니다. 당백전, 당이전, 당일전, 상평통보이지만 돈의 가치는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넘깁시다.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자, 일단 농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내기법이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내기를 통해서 수확량 증가죠. 수확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손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수확량이 증가됐다.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손이 줄었다. 같은 자기 논밭에서 할 일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벌고 할 일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논밭에도 눈이 가게 되고 눈독을 들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돈 많이 번 농민들이 점점 자기의 밭이나 논을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변화 보리만 키운 게 아니라 새로운 작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고구마, 감자, 토마토, 고추 같은 작물들을 받아들였고 인삼이나 담배, 채소 같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많이 키웠습니다. 자, 이게 농업의 변화고요. 농업. 자, 그 다음 상업의 변화를 보자면 곳곳에 장이 섰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곳곳에 장이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전국 방방 곳곳에 장이 들어서게 되고 전문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상평통보와 같은 화폐 사용도 굉장히 활발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후기의 경제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변화했기 때문에 조선 사회가 또다시 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서 사회과 탐구 12, 13쪽 그리고 사회책 17, 18쪽을 읽어보고 중요한 단어에 표시를 해오고 표시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적고 그 다음 모르는 단어는 꼭 찾아서 단어 뜻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